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시현병원입니다. 오늘은 박리성 골용골염이라고 부르는 OCD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리성 골용골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OCD, 영어로는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컨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OCL, D 대신에 L자를 붙여서 리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용골염은 뼈에 붙어있는 연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늘상 연골이라고 하는 그 메니스커스랑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이름으로는 골연골 손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뼈연골 손상 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그 병원에서 연골이 안 좋네요 라고 할 때 있죠. 연골 손상, 연골 결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임상 양상입니다. 언제 많이 생기는지는요, 어릴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동기 때, 그리고 청소년, 자라날 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남자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양쪽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위는 보통 이제 무릎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병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부위로는 대퇴골의 내과의 외측면입니다. 안쪽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또 후방 십자인대 부착 부위 바로 안쪽이죠. 그쪽에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언제 생기느냐라고 하는데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외상을 어릴 때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럴 때 생기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아이들은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혈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인데요, 주로 이제 외상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디 부딪히거나 점프를 하거나 다쳤을 때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40%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순환 장애설이라고 하죠. 기타 호르몬이라든지 유전, 비정상적 고라 중심들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입니다. 증상은 관절 내에 이게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 거 유리체라고 하는데요. 유리체가 돌아다니는 일반 증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골룡골염이 생기게 되면요, 발을 바깥쪽으로 해서 걷게 되는데요. 외회전해서 걷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걷네 하게 되면은 이런 병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별해야 되겠죠. 주로 안쪽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무릎 안쪽이 아파요라고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은 이 병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운동할 때 많이 아픕니다. 진단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일단 정형외과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안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보이지만은 초기에 연골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MRI를 찍어봐야 되겠죠. 가장 정확하게 골연골 손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를 또 찍어보기도 합니다. 유리체가 어디에 있는지, 뼈 조각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서 연골면이 완전히 떨어지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술을 할지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할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간별 진단입니다. 이 중요한 표죠. 골괴사와 박리성 골용골염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골괴사는 나이가 많을 때 60세 이상에서 생기게 되고요, 박리성 골용골염은 어릴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골괴사는 여자가 많죠. 나이 든 중년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박리성 골용골염은 남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골격계사는 갑자기 생기게 돼요. 갑자기 아프네요 라고 하고 병원을 오게 되죠. 하지만 박리성 골룡골은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천천히 아프다는 거죠. 외상력에는 골격계사는 외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10%고요. 퇴행성으로 생긴다 그러죠. 박리성 골룡골은 40%에서 50% 다쳐서 많이 생기게 있죠, 아이들이. 부위입니다. 골격계사는 솔관절의 내측, 내과 관절 면책이고요. 박리성 골룡골은 대퇴골의 내과 외측면,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관절면이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건데요. 골격계사는 관절면이 무너지게 됩니다. 뼈가 무너진다 그러죠. 뼈가 무너지고 그 부위가 움푹 들어가니까 관절의 안쪽이나 바깥쪽이 내려앉게 됩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박리성 골룡골염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콜랩스 증상은 없습니다. 골격계사는 유리체는 잘 안 생겨요.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박리성 골룡골염은 이게 툭 떨어져 돌아다니게 되죠. 뼈조각이 돌아다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리성 골룡골염 생기는 부위가 가장 많은 보이는 무릎이지만 그 외에 야구 선수들은 팔꿈치,
축구를 많이 하면은 발목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박리성 골룡골려면 가장 많은 부위는 무릎, 그 외에 발목과 팔꿈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입니다. 절대 안정을 먼저 취해야 되겠죠. 4단계로 떨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떨어져서 일체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관절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일단 안정을 취하는데 얼마 정도 안정을 취하느냐? 최소 3개월이라고 합니다. 최소 3개월이고요. 오래 갈 땐 몇 년까지 안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3단계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지만 4단계부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안정을 취하고요. 보조기, 주사 치료, 연골 주사, 프롤로, PDRN 주사도 받고 재활도 하게 되겠습니다. 적응증이죠. 수술 적응증을 알아보면요. 12세 이상입니다. 너무 어릴 때는 안 하죠. 12세 이상이고 면이 1cm 이상이고 체중 부하면일 때는 수술해야 한다라고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미세청 공술이죠.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가 골수세포가 나와서 힐링이 되는 미세청 공술이 있고요. 또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본인의 그 연골에 안전한 부위를 떼가지고 이식하는 거죠. 연골 배양 수술이 있습니다. ACI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배양을 해서 하게 되는데 수술 2번 하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진 연골을 또 나사로 고정합니다. 녹는 나사로 고정하기도 하고요. 금속 나사로도 고정하기도 합니다. 금속 나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거해야 되겠죠. 카티스텐, 줄기세포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박리성 골룡골염에 대해서 그 병의 진단명부터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잘 지켜본다 그러면 건강하게 안 아프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